일단 지역사회복지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묻고 있는 게 지역사회가 뭐냐예요. 지역사회가 뭐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장 이제 흔히 쓰고 있는 게 이제 로스의 그 정의거든요. 로스. 자, 이 커뮤니티를 어떻게 이제 우리가 해석할 거냐인데, 이 로스의 정의를 보면 이제 양분법이죠. 지리적 의미하고 기능적 의미로 나와 있는데, 단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지리적 의미는 거기 있는 것처럼 일정한 지리적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집단이죠. 이거를 이제 해석하면 이제 공간 중심으로 이제 이해가 되는 거고요. 공간 중심. 우리가 이제 그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이해는 바로 행정구역이죠. 행정구역. 그래서 이제 뭐 읍면동, 시군구, 시도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한 읍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집단, 뭐 한 시 또는 한 구, 한 군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집단, 뭐 서울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집단, 이런 식으로 이제 행정구역을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기능이라는 것은 거기 있는 것처럼 공동의 관심과 기능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집단이죠. 공동의 관심과 기능. 이건 지리적인 면을 초월하겠지요. 지리적으로 같이 할 수도 있지만 같이 안 할 수도 있어요. 이건 어디까지나 관심과 기능인데, 얘를 해석하면은 사회관계 중심으로 해석이 돼요. 그래서 거기 지금 셋째 줄에 있는 것처럼 뭐 종교가 같거나 인종이 같거나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맨 밑에 줄 사회적, 문화적 동질성, 사회적, 문화적 동질성을 기반으로 형성되는 그런 지역사회죠. 그게 기능이에요. 공동의 관심사가 있거나 종교가 같거나 뭐 똑같은 언어를 쓰거나 이념이 같거나 나이대가 같거나 등등등, 이런 것들은 지리적인 개념을 초월하죠. 초월해요. 뭐 인터넷 카페 이런 것도 다 지역사회로 볼 수 있죠. 기능적인 의미에서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롱맨 사전의 정의도 결국에는 지역성과 사회적 동질성, 결국에는 다 지리적인 의미와 기능적인 의미와 연결이 됩니다. 결국. 그래서 이제 둘 다 지역사회의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어느 한쪽을 묻느냐? 그러면 이제 지리적인 거냐? 아니면 기능적인 거냐? 어느 한쪽을 묻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어쨌든 크게 보면은 다 지역사회 범위에 포함이 된다. 다 포함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내려오셔서 지역사회의 기능. 자, 거기 첫째 줄 오른쪽에 보니까 길버트와 스펙트는 존슨과 워렌의 이론을 5가지 기능으로 나눠 설명했다. 그래서 이제 길버트와 스펙트가 이제 제시한 이제 5가지의 기능인데, 일반적으로 이제 지역 사회 내에서 우리가 경제 활동도 하고 정치적인 활동도 하고 그 가족도 생활하고 있고 종교 활동도 하고 사회복지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사회 제도로 나누면은 뭐 생산, 분배, 소비 기능은 경제 제도가 수행하는 기능이잖아요. 제도로 나누면요. 그죠? 그 정책론에서는 그거를 나누는 것도 시험에 나오긴 해요. 생산, 분배, 소비 기능은 주로 경제 제도가 수행하는 기능이죠. 그 다음 뭐 두 번째 사회화 기능은 주로 가족 제도가 수행하는 기능이죠. 주로 가족 제도가 수행하죠. 사회 통제 기능은 주로 정치 제도가 수행을 해요. 정치 제도, 국가에 의한 정치 제도가 수행하는 거고, 사회 통합이나 사회 참여 기능은 주로 종교 단체, 종교 제도가 수행하는 기능이고, 상부상조는 사회복지 제도가 주로 수행하는 기능이거든요. 그러니까 제도와 기능을 나눌 때에는 이렇게 5가지 제도, 5가지 기능으로 짝짓기 하는 게 시험인데 어차피 이러한 모든 기능은 다 지역사회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모든 기능은 지역사회를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사회는 5가지 기능을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는 건데, 그 기능을 이제 개념 이해하시는 거예요. 개념 이해. 생산분배 소비가 뭐고, 사회화가 뭐고, 사회통제가 뭐고, 사회통합이 뭐고, 상부상조가 뭐고인데 설명할 건 없습니다. 너무 쉬운 내용이라서 각자 읽어보시고, 아, 이게 사회통제겠구나, 이게 사회화겠구나, 이게 사회통합, 사회참여겠구나, 이게 상부상조겠구나. 그 정도의 이제 이해력만 있으시면은 뭐 시험 문제는 아주 난이도가 낮아요. 난도가 아주 낮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알아두기 박스에서 워렌의 좋은 지역사회의 조건들이 이제 시험에 딱 한 번 나왔었어요.
예, 좋은 지역사회의 조건. 그래서 11회 때 한 번 나왔었는데 이것도 뭐 암기할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딱 한 번 나왔어요. 그래서 한번 편하게 읽고 이런 게 좋은 지역사회의 조건, 특성이구나 하고서 지나가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복지의 개념인데 뭐 일반적 정의는 안 보셔도 괜찮겠고 법적 정의가 있는데 법적인 정의도 뭐 외울 내용이 없어요. 다만 지역사회복지의 정의가 어느 법에 규정되어 있는가는 꼭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맨 밑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 사업법이라고 되어 있죠. 괄호 안에. 사회복지 사업법은 우리가 공부하는 법 중에서 제일 중요한 법이에요. 1등으로 중요한 법인데 그 법에 지역사회복지의 정의가 있죠. 그 정의를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예, 거기에 정의가 있다라는 걸 외우셔야 돼. 자, 넘기시고. 자, 지역사회복지의 개념적 속성인데요. 뭐 모든 문장이 다 중요하진 않고요. 다 한 번만 읽어보면 이해가 되는 건데 거기 지금 1번에 지역성과 기능성을 포함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좀 아까 지리적 의미, 기능적 의미 생각나시죠? 둘 다 포함하죠. 둘 다 지역사회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역사회 복지도 둘 다 포함하죠.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4번인데 자, 정부와 민간기관이 공동주체가 되어 공공과 민간의 협력이 강화되는 추세로 발전하고 있다. 그래서 시험에서 이 민관 협력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하죠. 그렇죠? 민간과 민간과 공공의 협력, 이게 지금 사회복지의 전체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다 기억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이 말이 꼭 이제 기억이 나셔야 돼요. 뭐 민간이 강화되는 추세, 또는 공공이 강화되는 추세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냥 틀린 거예요. 틀린 거 함께. 그래서 진짜 유치한 시험은 뭐 이렇게 민간 협력이 강화되는 추세 그러면 그냥 틀린 거예요. 시험에서 그냥 틀린 말이에요. 이거는 아셨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사회복지에서 전체적인 그런 트렌드이기 때문에 얘는 뭐 꼭 항상 민간과 공공이 모두 힘을 합해서 함께 가는 그런 복지구나. 그거를 기억하시는 거죠. 나머지 말들은 그냥 좋은 말. 그 다음에 이제 지역사회복지 관련 개념인데 자, 지역사회 조직이 나왔네요. 자, 우리가 전통적 3대 방법론 생각나시죠? 거기 나와 있는 1번 개별사회사업, 집단사회사업, 지역사회 조직사업이라는 3대 방법에서 나온 개념. 지역사회복지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전에 주로 사용했던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역사회 조직 내지는 지역사회 조직 사업 그러면 이게 지역사회 복지예요. 지역사회 복지. 이건 예전 명칭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오늘날의 명칭은 지역사회 복지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복지겠죠. 그죠? 개별사회사업은 개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복지일 거고 그런 거죠. 그래서 자 3번 로스만 우리가 공부하는 이론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론인데 로스만이 이 지역사회 조직 또는 지역사회 복지의 세 가지 모델을 제시했는데 뭐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지역사회 개발 모델, 사회계획 모델, 사회행동 모델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이따가 마지막 시간 이 내용들을 낱낱이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지역사회 보호 개념이죠. 지역사회 보호 개념에서 첫째 줄 영국을 중심으로 1950년대 말 이후에 발전된 개념 맨 밑에 줄 자, 시설 보호보다는 클라이언트의 생활권에서 치료하고자 한 것이 지역사회 보호의 시초. 그러니까 당연히 지역사회 복지는 탈시설화 개념이 들어가 있겠죠. 그죠? 뭐 지역사회 복지든 조직이든 뭐 지역사회 보호든 탈시설화 개념은 당연히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당연히. 따로 볼 게 없어요. 그리고 가로 3번 보세요. 바로 가로 3번 시설 보호와 재가 보호가 있죠. 여기서 말하는 시설은 당연히 생활시설이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재가 보호랑 비교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저때 시설은
기본적으로 이제 생활시설을 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보는 클라이언트가 어디 있어요? 집에 있죠. 집에 있다. 제가. 집에 있으니까 제가잖아요. 제가. 자, 그래서 이제 시설보호와 제가보호. 자, 흐름은 어땠어요? 시설보호 중심에서 제가보호 중심으로 변화 발전됐죠? 그죠? 또는 뭐 시설보호 중심에서 지역사회 보호 중심으로 변화 발전됐다고 해도 맞는 말이죠? 예, 그거. 그 방향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으니까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1번. 지역사회 개발. 자, 이따 마지막 시간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기억해. 지역사회 개발. 자, 둘째 줄. 주민들이 스스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대처 능력과 기술을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동. 지원하는 활동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조력하는 활동 해도 돼요. 조력하는 활동. 조력. 지역사회 개발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이 조력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예 그냥 조력하는 활동 해도 좋죠. 넘기시고요. 그 다음에 그 동그라미 3번에서 2번은 안 봐도 되고요. 3번. 사회행동 나왔어요. 사회적 약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그들이 보다 많은 자원과 향상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그 지역사회에 요구하는 행동. 그 지역사회에 요구하는 행동. 사회행동하면은 우리가 그 어떤 사회적 의미의 직접적인 행동이죠. 예, 사회행동을 이해하실 때에는 우리 시민들이 어떤 사안을 가지고 뭐 광화문 광장이나 아니면 시청 광장에 모이는 거 있죠. 모여서 으쌰으쌰 하는 거. 그거 사회행동입니다. 그런 것들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를 연상하시면서 사회행동을 이해하시면 내용이 쉬워지거든요. 나중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나가시다가 03번 지역사회복지의 등장 배경. 지역사회복지의 등장 배경이나 그 다음에 재가복지, 지역사회복지, 뭐 지역사회보호, 재가복지, 사례관리. 얘네들의 등장 배경은 전부 일맥상통합니다. 사례관리 등장 배경 우리가 공부했죠. 그렇죠? 사례관리가 시설보호 개념이 아니고 지역사회 보호 개념이었죠.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 같은 맥락이에요. 지역사회 복지의 등장 배경, 재가복지의 등장 배경, 사례관리의 등장 배경 전부 다 같은 맥락이에요. 같은 맥락. 이게 다 지역사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설명을 제가 하지 않을 텐데 일단 뭐 1번 같은 경우에 중복되지 않는 것만 좀 봐드리면요. 지역사회의 변화에 따른 복지 서비스의 필요인데 지금 지역사회가 어떻게 변했어요? 정적인 공동사회에서 동적인 이익사회로 변했죠? 이익사회로.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좀 더 이기적으로 변했을 거 아니에요. 이기적으로 변했으니까 공동체 의식이나 뭐 연대감 이런 게 약화됐겠죠? 약화되니까는 어때요? 의도적으로 지역사회 복지를 펼쳐야죠. 그렇죠? 공동체 의식이 강하면 굳이 사회복지 필요 없잖아요. 그죠? 사회 인과학적인 변화는 뭐 쉽게 얘기하면은 클라이언트가 많이 늘어난 거죠. 클라이언트가 인구도 늘었고 대상도 다양해졌고 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욕구들도 다양해졌고 복잡해졌고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요. 사례관리 등장 배경하고 일맥상통하고요. 그 다음 3번 가족의 규모와 유형도 변화했죠. 자, 첫째 줄에 있는 핵가족화나 소규모화, 1세대 가구 증가 이런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죠. 1세대 가구도 증가했는데 1인 단독 가구도 증가하고 있죠. 뭐 다 알고 있는 거 이건 상식입니다. 상식. 1세대, 2세대, 3세대 중에서 몇 세대 가구가 제일 많아요? 2세대 가구가 제일 많죠. 그렇죠? 2세대 가구가 주류. 그 다음 1세대 가구는 계속 증가 추세. 3세대 이상 가구는 계속 감소 추세죠. 그죠? 이건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에요. 이게 시험에 나오는 것들인데 이건 이미 알고 있어요. 이미.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변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되게 다양한 가구들이 늘어나고 있죠. 노인들만 사는 가구 늘어나고 있죠. 한부모 가족 늘어나고 있죠. 재혼 가구 늘어나고 있죠. 다문화 가구 늘어가고 있죠. 이거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암기가 아니고 상식이다.
그래서 책을 읽었을 때, 내가 아는 지식과 똑같네? 그러면 공부 끝난 거예요. 공부 끝난 거. 그 다음에 이제 비경제적 욕구를 우리가 다른 말로 비물질적 욕구, 비물질 또는 비화폐적 욕구라고도 합니다. 비경제, 비물질, 비화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봤을 때, 지역사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복지들 중에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뭔가 돈으로 보태주는 것도 일부 있어요. 일부 있긴 있지만 그게 주가 아니죠. 우리가 보통 지역사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복지들은 다양한 서비스들이거든요. 서비스. 주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뭘 이용하신다든지 아니면은 찾아가서 뭘 돌봐드린다든지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은 대부분 비경제적인 욕구들이죠. 가장 대표적으로 홀로 사는 노인 가정 방문해가지고 가사 돌봐드리고 말벗 해드리고 병원 동행해드리고 이런 것들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비경제적인 욕구거든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탈시설화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거기 둘째 줄 제가 지역사회 중심의 서비스로. 그죠? 그 다음에 중요한 공급자 중심에서 또 수요자 중심으로. 수요자 중심으로. 중요하죠. 그러니까 오늘날은 어때요? 공급자 중심이 아니고 클라이언트 중심 또는 이용자 중심, 수요자 중심, 소비자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다. 이거를 꼭 기억해야 되는 거죠. 이것도 상식. 자, 04번에 지역사회복지의 원칙인데요. 거기다 그렇게 써놓을게요. 지역사회복지 원칙 옆에다가 지역사회 개발 모델 생각하기. 지역사회 개발 모델 생각하기. 그렇게 써놓을게요. 자, 지역사회 개발 모델을 생각하기로 써놨죠? 다음 교시 지역사회 개발 모델을 공부할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집에 가서 복습하면은 왜 생각하라고 했는지 바로 아십니다. 넘기시고. 자, 5번 지역사회 복지 실천의 이념과 목적인데 이것도 종류를 암기하는 건 시험이 아니고요. 일단 정상화라는 말이 있죠. 정상화. 일부 학자들은 보통화라는 말도 쓰는데 보통화라는 말은 별로 자주 쓰진 않아요. 어쨌든 정상화 또는 보통화. 자, 거기 지금 보면은 1950년대 덴마크에서 정신지체인의 생활. 정신지체인은 정상적이지 못한 장애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정상적인 생활에 가깝게 추구하기 위해 대두된 개념, 대두된 이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상적이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람들처럼 살게끔 노력하자. 이게 정상화 이념이에요. 정상화 이념. 그래서 장애인 복지의 최고 이념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이제 일반적인 사회 복지의 중요한 이념이기도 하죠.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통합화, 사회 통합. 통합화라는 개념하고 그 1번의 정상화라는 개념은 같은 의미로 볼 수 있어요. 같은 의미. 개념을 구별해야 될 그런 내용은 거의 없거든요. 읽어볼게요. 통합화. 장애인이나 노인 등의 보호 대상자가 자신들이 성장한 지역사회에서 일반 주민들과 함께 생활해야 한다. 그러니까 일반 주민들과 함께 생활한다는 것은 뭐죠? 정상적인 사람들과, 그렇죠? 장애가 없는, 그렇죠? 또 늙지 않은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정상화 이념이나 사회통합 이념이나 같은 개념이에요. 같은 개념. 그 다음에 주민 참여는 말 그대로 주민 참여인데 거기에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방자치의 시행으로 더욱 그 중요성이 강조되는 이념으로 주민의 욕구와 문제 해결의 주체로서 주민의 주체성을 강조하는 거죠. 주민의 주체성 강조한다. 그래서 단어 그대로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의 참여가 빠져버리면 말이 안 되죠. 자치가 아니잖아요. 자치가. 그죠? 그래서 이것도 그냥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 타일시설화도 설명할 게 없겠죠. 그 다음에 네트워크.
여러 가지 우리가 연계라는 말이 되게 중요해졌어요. 연계, 뭐 조정, 그 다음에 통합 이런 말이 되게 중요해졌거든요. 그런 게 잘 되려면은 네트워킹이 잘 형성돼 있어야 되죠. 그래서 얘네들은 암기가 아니고요. 읽고 그냥 그렇지. 지역사회 복지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런 쪽으로 나아가야지. 그런 게 이념이고 원리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사회복 실천의 목적도 한 번만 읽고 지나가시면 되고요. 한 번만 읽고 지나가시고요. 그 다음에 넘기자마자 지역사회복 실천의 과정인데 이 과정도 암기가 아니라 이 과정 순서를 틀릴 수가 없어요. 맨 처음에 문제 확인하죠. 2번도 마찬가지로 문제 발견, 문제 분석이에요. 항상 뭐든지 맨 처음에는 문제를 확인하는 거. 그 다음 지역 욕구 사정하죠. 문제 확인하고 욕구 사정하고 그 다음에 계획 수립하고 그 다음에 실행하고 평가하는 거예요. 뭐 계획 수립 및 실행이 붙어 있는데 어차피 얘네들도 다 구별되는 과정이죠. 그래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고 평가하는 거죠. 마찬가지 2번도 마찬가지니까 이거는 순서의 흐름을 파악하는 거니까 뭐 따로 설명할 건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지역사회복 실천의 일반적 원칙인데 학자마다 종류가 많지만 이게 전혀 암기 형태로 나오질 않습니다. 그냥 이거는 이제 읽었을 때 상식적으로 옳은 말 같아 보이는지 아니면 상식적으로 뭔가 좀 이상하다. 얘는 문장이 좀 이상하다. 말을 좀 꽈놓은 것 같다. 이런 느낌인지 그런 이제 상식적 판단력으로 풀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전체적으로 읽었을 때 혼동이 될 만한 그런 이제 어려운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시험 위주로만 하면은 일단 상식하고 제가 체크해드린 거 있죠? 체크해드린 거를 한 번만 더 보세요. 한 번만 더 보시라고. 다른 거는 한 번 읽고 지나가시고 맥릴의 견해에서 2번. 자, 사회복지를 위한 지역사회복지 활동에 있어서 1차적 클라이언트는 지역사회입니다. 당연한 얘기 같지만 의외로 여러분들이 혼동을 많이 하세요. 지역사회복지의 1차적인 대상은 지역사회 그 자체입니다. 지역사회 그 자체. 아셨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혼동하시기 때문에 지역사회복지의 1차적인 대상은 바로 그 지역사회입니다. 바로 그 지역사회. 요거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나머지는 한 번씩 보시고요. 학자들마다 구별할 것도 없어요. 자, 2번 존스와 디마치인데 1번 지역사회복지 실천은 목적이 아니고 수단입니다. 인간의 복지와 성장이 목적이죠. 사회복지의 목적은 항상 인간의 복지, 인간의 성장 또는 뭐 삶의 질의 향상, 뭐 사회적 기능의 향상, 그렇죠? 문제 해결 능력의 강화, 뭐 이런 것들이 목적이죠. 예. 지역사회 복지 실천은 뭐죠? 지역사회를 활용해서 복지를 실천하는 거잖아요. 그럼 지역사회를 활용한다는 뜻이 뭐예요? 지역사회는 수단이고 도구죠. 그렇죠? 집단사회 사업도 집단은 뭐였어요? 집단은 수단이고 도구였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건데 이상하게 문장을 만들면은 혼동하시는 것들이기 때문에 체크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로스. 자, 로스는 조금 특이한데 로스. 자, 첫째 줄 실제적으로 로스의 견해가 가장 대표적이고요. 그 다음 둘째 줄 지역사회 조직사업을 전개하는 주체로서 로스는 어떤 종류의 구조나 사회 조직체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러한 조직체를 로스는 추진회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추진회 떴다? 로스 것 같은데? 그죠? 아까 로스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지리적 의미와 기능적 의미라고 하는 전통적 분류를 제시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추진회라는 개념을 통해서 지역사회 복지 실천에 대해서 이제 원칙을 제시했죠. 예, 또 몇 번 더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추진회라 부르고 지역사회 조직의 일체의 과정은 이 추진회를 중심으로 전개된다고 그랬죠. 추진회, 로스. 자, 이것도 다 그냥 편하게 보시면 되는데 4번 보세요. 4번. 추진회에는 지역사회 내 주요 하위 집단의 지도자를 참여시켜야 돼요. 시험 문제에서 추진회에는 지역사회 내 하위 집단의 참여를 배제하여야 한다. 틀렸죠? 그렇죠? 뭐라고 돼 있어요? 하위 집단의 지도자를 참여시키라고 돼 있잖아요.
참여. 그러면서 12번 유능한 지도자를 육성도 해야 돼요. 하위 집단 지도자를 참여시켜야 되고 그러면서 유능한 지도자를 육성도 해야 돼요. 추진에는. 자, 그래서 요 정도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나머지 내용 편하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밑에 뭐 지역사회복 실천의 가치 편하게 한 번만 보고 지나가세요. 한 번 보고 지나갑니다. 암기할 사항이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290페이지 하단에 괄호 2번 지역사회복 실천의 윤리인데 동그라미 1번이 사회복사의 지역사회 및 전체 사회에 대한 윤리. 이거 우리가 봤던 윤리 강령이죠. 지역사회 및 전체 사회 그냥 줄이면 사회. 사회복사의 사회에 대한 윤리 기준이죠. 예, 그거 지금 여기 갖다 놓은 거예요. 지역사회는 사회 안에 포함되니까 그래서 사회복사의 사회에 대한 윤리 기준 우리가 4가지 봤잖아요. 그쵸? 예, 그거 복습 삼아서 읽어보시는 거죠. 복습 삼아서. 근데 오른쪽에 뭐 전담 공무원까지는 안 보셔도 되겠고요. 전담 공무원 건 안 봐도 되겠고요.